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예요. 싱가포르 여행 셋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사실 이번 여행은 얼마 전 한국에 왔던 처조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저 지구 모형 보면 바로 아시겠죠? 싱가포르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예요. 사실 저도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영화에서 보던 각종 캐릭터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 진짜 기대됐던 건 롤러코스터였어요.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는 무려 5종의 롤러코스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박진감 넘치기로 유명한 배틀스타 갈락티카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오픈런 한 거예요. 오늘은 가동성을 높이기 위해 5학년짜리 제 초조카와 저 단둘이 유니버설 투어를 했어요. 제 예상보다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나름 공간을 잘 활용해서 롤러코스터를 여기저기 잘도 배치해놨더라고요. 조금만 늦어도 대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배틀스타 갈락티카 존으로 갔어요. 근데 도착해보니 배틀스타 갈락티카는 두 가지의 코스의 롤러코스터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휴먼과 사일런. 저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휴먼 코스부터 탑승하게 되었는데 백팩이나 소지품은 반입이 안 된대요. 하지만 괜찮아요. 부스 옆에 무료 락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휴먼 코스는 뭐랄까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서 타는 롤러코스터랑 별 차이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배틀스타 갈락티카의 또 다른 코스인 사일런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얼른 다음 롤러코스터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머미예요. 국내에선 미이라로 알려져 있죠. 기다리는 동안 오늘 투어를 함께하고 있는 귀여운 제 처조카를 유튜브에 데뷔시켜봤어요. 어떤 놀이기구예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어요? 무서워가지고 재밌게 해요. 아, 그래요? 처조카랑 이모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조합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저흰 좋아하는 게 비슷해서 은근 잘 맞아요. 30분 정도 기다리다 탑승했는데 뭐랄까 롯데월드에 있는 파라오의 분노와 신바트의 모험을 섞어놓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열심히 이동하다가 주라기 공원 구역으로 들어갔는데 롤러코스터가 있긴 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 보여서 패스하기로 하고 장화시는 고양이 롤러코스터를 탑승했어요. 사실 장화시는 고양이 롤러코스터 역시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정도니까 난이도는 예상하실 수 있죠. 그래도 별로 안 기다리고 시원하고 느긋하게 즐기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역시 꼬마 친구들이 많아요. 롤러코스터들을 쫓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반환점을 돌았는데 전체적으로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트랜스포머가 보여서 자세히 봤더니 그냥 인형 옷 입은 사람이 공연하는 거였어요. 목소리만 멋져요. 오후가 되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딱 이런 모습이에요. 틈틈이 공연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3시에 비보시티에서 와이프랑 처제를 만나기로 해서 서둘러서 나왔어요. 사실 센토사 아일랜드도 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지하철 안에서 보는 것으로 만족해요. 여긴 비보시티의 쇼핑몰인데 밥 먹으러 왔어요. 이날은 쇼핑몰을 한 바퀴 돌고 닭고기 라이스를 잔뜩 먹은 다음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수영장에 붕덩 했네요. 근데 관광도 좋지만 더울 땐 진심으로 수영장이 최고예요. 실제로 이번 싱가포르 여행에서 여러 군데 돌아다닌 것도 좋긴 했지만 지금까지 가장 생각나는 건 처제가 살고 있는 숙소의 쾌적한 수영장이에요. 셋째 날 여행에서 느낀 점, 첫 번째, 드디어 어릴 때 꿈꾸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다. 근데 생각보다 작았다. 두 번째, 덥다. 여전히 덥다. 세 번째, 5학년짜리 조카가 나보다 낫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전문 가이드 같았다. 끝. 싱가포르에서 넷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며칠 동안 야외에서 너무 관광객 모드로만 지낸 것 같아서 오늘은 현지인 같은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에 가든 스파이더 베이에 가기로 했어요. 근처에 있는 로컬 시장에 가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길에서 가볍게 먹는다는 덮밥도 먹어봤어요. 제가 토핑을 잘 못 골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살짝 밍밍한 느낌의 그냥 일반적인 덮밥이었어요. 가격은 대략 7,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와서 가장 저렴하게 먹은 식사예요. 아무튼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고 선택시티라는 쇼핑몰에 갔는데 쇼핑을 하려 해도 사실 싱가포르는 자체 생산하는 품목이 별로 없어서 살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나마 와이프 수영복이랑 수경만 하나 사왔는데 이게 저희가 싱가포르 여행에서 쇼핑한 전부예요. 나머진 전부 배에 가득 채워서 왔어요. 이날도 하루 종일 먹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쇼핑몰 안에 있던 사누 키친이란 곳 음식이 상당히 맛있었어요.
그 와중에 사누키친 맞은편에 파이브가이즈 햄버거가 보여서 기다리는 동안 냅다 뛰어갔네요. 한국에도 작년쯤에 들어온 걸로 아는데 한번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전형적인 미국 햄버거 느낌이 물씬 풍기는 녀석이었는데 정말 놀라웠던 점은 치즈버거 세트가 대략 38,000원이었어요. 감자튀김을 무지 많이 주긴 했지만 이건 좀 충격이었네요. 아무튼 비싸요. 하지만 이 사누키친은 정말 추천해요.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2번 갔던 식당이에요. 식사를 했으면 디저트를 먹어야겠죠. 여긴 선택시티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인데 저희가 선택한 건 바로 이 녀석이었어요. 코넛 밀크 스무디에 두리안을 퐁당 빠뜨린 것 같은 디저트였는데 단순하지만 아주 맛있는 녀석이었어요. 배도 채웠으니 계획했던 가든 스파이더 베이에 가야겠죠. 갔어요. 이때가 오후 4시쯤이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보타닉 가든이 방대한 자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면 가든 스파이더 베이는 지극히 인공적이지만 세련된 도시의 느낌이 나는 그런 가든이에요. 가든 스파이더 베이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는데 야외 구역은 입장권만 내면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지만 실내 구역은 각각의 구역마다 별도의 티켓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클룩을 통해서 클라우드 포레스트와 슈퍼트리 전망대 티켓을 예약했는데 지금 보시는 건 클라우드 포레스트예요. 들어서자마자 인공미가 풀풀 나는데 햇빛과 인공안개의 모습이 신비롭기까지 해요. 게다가 실내라서 꽤 시원하게 걸어다니기에도 좋았어요. 실제로 보면 조잡하기도 하지만 영상으로 찍으면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프로젝션 부스도 있어서 아이들 사진 찍어주기엔 정말 좋아요. 물론 제 조카처럼 부끄러워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요. 아무튼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구경할 수 있는 구역이 클라우드 포레스트예요. 물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싱가포르의 더위를 실감하겠지만요. 다음에 갈 곳은 가든 스파이더 베이의 하이라이트인 야간 조명쇼를 보기 위해 예약했던 슈퍼트리 전망대였는데 거리가 그리 먼 건 아니었지만 더위를 느끼기엔 충분한 거리였어요. 곳곳에 있는 음료수 상점에서 시원한 생수나 코코넛 워터 하나쯤 구입하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슈퍼트리 전망대는 인내심이 정말 만땅이신 분들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분명 전망대에 올라가면 야경이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고 마리나 베이의 가장 멋진 모습도 보실 수 있긴 해요. 근데 왜 포기하는 게 현명하냐고요?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이 엘리베이터 딱 한 대인데 놀라운 건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도 없어요. 진짜 딱 엘리베이터 한 대뿐이에요. 이유가 이게 다냐고요? 네, 맞아요. 이 때문에 저희는 올라가는데 대기시간 2시간, 내려오는데 대기시간 1시간 30분이 걸렸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기다리는 시간보다 인도인들의 무벅천지 새치기예요. 한 발 전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정작 가든 스파이더 베이의 야간 조명쇼는 전망대에선 구경도 못하기 때문에 조명쇼를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슈퍼트리 전망대 아래에 있는 벤치를 사서 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 거예요. 저희는 슈퍼트리 전망대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 간신히 내려와서 이렇게 조명쇼를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 보여서 조명쇼가 끝나기 전에 택시 잡기 힘들까봐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넷째 날 여행을 끝냈는데 이날은 정말 체력 소모도 심하고 땀도 많이 흘렸네요. 숙소에 도착하니 밤 9시가 좀 넘었었는데 너무 다행인 건 저희에겐 수영장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땀 많이 흘렸을 땐 역시 수영장이 최고예요. 바로 수영장의 풍덩. 대략 10시까지 물 위에 둥둥 떠서 밤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최고의 경험이더라고요. 싱가포르 여행 넷째 날 느낀 점. 첫 번째, 싱가포르엔 정말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가 많다. 두 번째, 이젠 적응될 만도 한데 그래도 덥다. 세 번째, 모든 스트레스는 수영장에 입수하는 순간 풀린다. 끝.